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의 완쌤입니다. 오늘은 질문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처음에 새로운 문제를 접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하신 분도 역시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막 풀기 전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식은땀도 흐르고 머리는 아파오고 어지럽고 막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심리적인 이유, 즉 합격을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일 경우에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두 번째는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 시험, 실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출 문제들과 입법고시가 됐든 뭐 행정고시가 됐든 여러 가지 피셋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은 다양하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내가 문제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 내가 자료 해석에 대해서 좀 연습이 덜 됐나? 어떡하지 이번 시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새로운 문제를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심리적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연습, 즉 그동안의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연습을 하면은 된다, 여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1000문제, 뭐 10,000문제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이 연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해석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을 하시고 그 유형별로 구분된 것을 분석을 하실 것을 여러분한테 요구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자료 해석을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형별로 어떠한 식으로 제대로 분석을 하는지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료 해석 문제 유형별로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자,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여러분 기호에 맞게 뭐 3그룹, 4그룹, 기타 등등으로 또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걸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만약에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빨간색, 파란색, 기타 등등 색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이거를 자료 해석으로 약간 적용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색상으로 구분했다. 공통점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즉, 이 그룹의 색상은 동일한 색상, 이 B그룹의 색상도 동일한 색상. 근데 문제는 각각 색상은 동일한 거를 막 체크를 하고 봤더니 격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통적인 것만 따진다라는 건데, 공통적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의 어떤 종류, 예를 들면 이게 뭐 GDP에 대한 거다, 인구에 대한 거다, 뭐 아니면은 매출액이나 뭐 매입액 같은 뭐 이런 경영 성과에 관한 거다, 이렇게 색상으로만 구분하는 것, 즉 주제가 동일한 것으로만 구분을 한다면 향후에 봐야 될 자료의 종류들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시면은 새로운 문제가 여러분한테 등장을 했을 때 단지 주제만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고 문제에 돌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A사, B사, 편의상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C사.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자동차 공업사 아니면 뭐 서비스 센터 이런 게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뭐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 아니면 뭐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 제조사별로 그렇게 나눠서 서비스 센터를 서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엔진이나 기타 부품들,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능력,
가치 이런 거는 자동차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조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어디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차량에 있는 엔진으로 뭐 바꾸든가 이런 식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제조사의 자동차에 있는 뭐 부품을 떼다 하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제조사별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자료가 어떠한 스타일의 자료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뭐 실수로 이루어진 단일표다. 이거는 뭐 비율로 이루어진 뭐 표다. 뭐 예를 들어 C사는 지수로 이루어진 표다. 즉 각각의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자료의 종류가 뭐 명, 뭐 킬로그램 이런 것과 같이 어떠한 실수값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냐 아니면 퍼센트로 이루어진 비율의 자료냐, 이거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선택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즉 조심해야 될 것과 반드시 나오게 될 선택지들이 여러 가지 뭐 비율로 여러분한테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를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지만 비슷한 선택지들이 여러 문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추후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비율 자료에선 이런 선택지들을 물어봅니다. 실수 자료에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얘는 실수 자료네, 실수 자료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 함정이 자주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동안에 기출문제나 이런 거에서 물어봤을 때 이런 측면까지 물어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A라는 게 가능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향후에 풀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은 어떻게 향후의 자료 해석을 문제들을 구분하셔야 되냐, 이렇게 스타일 측면으로 주어져 있는 자료들이 실수 자료인지 비율 자료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유형의 자료인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지들이 등장하는지를 향후에 공부를 하시면서 유심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향후 다음 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등장하는 자료가 실수 자료인지 아니면 비율 자료인지 지수 자료인지 등에 따라서 물어보는 내용의 선택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은 오늘 해결책을 일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료 유형에 따른 선택지는 항상 비슷한 것들을 물어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자료의 숫자의 길이만 달라질 뿐. 그리고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 주셔야 향후에 고득점, 합격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점수를 여러분이 획득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어떠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지, 즉 질문들을 미리 내가 준비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자신 있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뻔한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실제로 유형 분류를 따라서 어떠한 선택지들이 등장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